이승원 대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그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경제적인 그 차단,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전이가 될 수도 있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 지난주까지는 아직 별 변동은 없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주식이나 한국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난주에 수급은 그래서 안정적이었고,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종가를 금요일날 마쳤는데, 자, 이번 주에 전망이 또 궁금합니다. 이기태 기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드디어 이제 2,000선 회복을 하고 끝냈는데요. 마감할 때 중요한 수급적인 변동이 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펀드 환매에 시달리던 2,000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 때문에 2,000선을 돌파 못한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봤을 땐 기관들 매도 때문에 결국에는 펀드 환매 때문에 펀드 가입자들은 개인 그 순환고리 때문에 결국에는 2,000선을 회복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지난주 말이죠.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1,200억 그리고 기관은 1,500억 매수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연일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00선 그 이상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펀드 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빠진 돈이 이머징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지켜가자고 했던 모습들이 지난주에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2,000선 안착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분기까지는 2,300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 기조 강하냐로 놓고 봤을 때 작년 연말에 특히 조선주들 그쪽에서 조선 철강이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 매수세보다는 강하진 못하지만 향후에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모멘텀이 있느냐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눈높이가 낮아졌던 IT,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가 강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쪽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워낙 강세가 나타나면서 좀 더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번 주도 한 주간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펀드 환매보다는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매수해서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매집해서 들어가는 전기전자, IT,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갖는 한 주가 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이승원 대표님. 네. 이번 주 미국은 특히 IT 버블, 기술주의 그 거품 논란의 핵심이었던 기업들 몇몇이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넷플릭스 오늘 저녁이죠. 넷플릭스를 출발로 해서 내일 같은 경우는 AT&T 그리고 23일에는 애플과 퀄컴, 페이스북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제 기술주 중심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얘기 지금 김유 그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네. 미국에서 지금 철도 수송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에 대한 쪽 때문에 기술주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거기서도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 보게 되면 철도 수송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산업재 섹터가 움직인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게 바로 그 아침 방송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은 상승률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대형주에 대한 상승률이 저조하고 중소형주 쪽으로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대거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국내 시장의 모멘텀 주식들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형태였는데 미국 시장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 시장과 사이클에 대한 흐름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이 좋아질수록 그리고 고성장주에 대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국내 모멘텀에 대한 주식으로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진다라기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대한 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에 대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게 되면 다우보다는
나스닥 그리고 S&P에 대한 흐름이 더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 좀 더 강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쪽을 접근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특이 동향이 기술주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특이 동향이 좀 있었다 그러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기술주들의 움직임인데요. IBM 실적 발표 이후에 횡보가 좀 달랐고 그 중국의 라인과 카카오톡 같은 업체죠. 웨이보가 상장하면서 급등을 좀 보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네이버 주가의 영향은 사실 안 미친 건 아니라 좀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종목이 되려 어느 정도 가이던스에 맞춘 실적을 발표하면 반등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그 가이던스보다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올랐다면 방향성을 틀고 꺾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기술주들 그리고 특히 바이오와 인터넷 섹터 중에서도 그 모바일 섹터에 관련된 게임주들 뭐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조정이 나올 텐데 최근에 들어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난주에서부터 하락폭이 컸다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영향보다는 향후 어떤 행보를 가냐에 따라서 좀 더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실적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지금 연예계는 5월달, 10월달 그리고 이제 그 12월 이때가 이제 대목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보게 되면 지금 행사가 모두 다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게임 업체에게는 이런 흐름들이 반대적으로 또 이제 이런 말씀 뭐 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침체될수록 이제 게임 업종이 호황을 누리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호조 이런 것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으로 좀 확산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중간에 이제 금융 섹터가 있었는데 하드웨어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IBM과 인텔이 주가가 괜찮았죠. 실적도 괜찮았고 반면에 소프트웨어인 구글은 조금 부정적이었고 금융은 딱 중간에서 중립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나옵니다. 실적 시즌인데 자동차, 뭐 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통 쪽에 이제 UPS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고 뭐 포드, 보잉 거기에 이제 바이오 기업도 나오고 테크니컬 기업들 이렇게 함께 섞여서 나오죠. 오늘 저녁에 아까 이승원 대표 말씀하셨는데 네. 한 33개 기업이 실적을 내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집계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한 대략 3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내놓는데 실적에 많이 주목을 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실적에 대한 평가를 두 분이 하고 계셨고요. 이기태 기사님, 네. 또 하나의 작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미국은 바이오 기업들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쪽에 하나 네. 이슈가 있었죠. 차바이오엔. 네. 근데 이게 오비락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애매했어요.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차바이오엔이 호재를 나타냈음에도 이슈화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상승폭이 컸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물이 나왔고 이걸 알고서 선침해한 것이 아니냐 해서 CJ E&M과 썬데이 토주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조사가 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회사 분할 관련돼서 선침해서 각각의 회사를 평가받고자 했었던 말씀인데 뭐 그거 이외에 더 큰 기술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를 어느 한쪽에서만 선침해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되려 이런 때가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이 투명해지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보가 어느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금융당국이 그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보에 대한 사유와 그런 것들을 좀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뭐 사전에 미리 어떻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지는 권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투자
투자하기가 더 원활한 투명한 시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장 감시에 대한 쪽을 좀 많이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랠리의 한 동력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차바이온 사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시장에 대한 감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더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조사와 처벌. 이것은 이제 뭐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일이 터진 다음에 항상 뒤에 나오는 일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금융시장이나 사회에도 다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가. 감시를 한다는 것도 개념은 좋은데 너무 규제를 해서 올가매거나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저기 한 것 같고요. 금융시장은 한번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프론트 러닝 이렇게 하는데 프론트를 뭐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선취를 하고 그다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하면은 러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프론트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정보 경로를 통해서 추측하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철저히 그것은 또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논란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관심 기업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두 분의 관심 기업이 보면은 시세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개장 초반에 추종 매매를 하거나 이러시면은 시세가 좀 많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두 분의 관심 기업 알아보도록 하죠.